하겠다고 스스로 선언하게 될지 전국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고승덕 변호사, 백원우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요즘 전국 보면은 고승덕 변호사님 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어떻게 될 거라고? 너무나 엎치락뒤치락 자고 나면 바뀌기 때문에요. 저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도대체 어떻게 풀려가나 아마 다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백원우 전 의원께서는 어떠세요? 거짓말로 이 정권을 유지해왔고 계속해서 거짓말과 술수로 이 국민들의 분노를 덮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네, 역시 전국의 최대 관심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과연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것이냐 그리고 통과할 것이냐 여기에 쏠려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로 야당이 당초 예고했던 오늘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은 무산됐습니다. 이제 야당이 다시 9일에 꼭 일주일 뒤죠. 9일에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붙이겠다고 했는데요. 그동안 정치권이 어떻게 그 이야기를 바꿔왔는지 정치권의 움직임이 얼마나 긴박했는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일을 약속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모여서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국민의당이 거절을 했습니다. 5일 표결을 할 수 있도록 무리하게 탄핵소추안 상정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민들에게 야권 균열의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의를 해서 9일 처리를 하기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야3당 중간에 5일 표결 어떻게 했느냐 이런 수정안도 나왔습니다만은 새누리당 비주류가 거부하면서 오늘 탄핵안 발의하고 8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9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 최종적으로 입장을 이렇게 정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차 담화를 통해서 그 자신의 거취 문제를 국회로 공을 던졌다. 이렇게 되면서 야3당이 의견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한 이틀 정도의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기는 했지만 당초 야당에서는 2일 또는 9일이라는 얘기들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것이 정기국회 본회의가 열려 이미 잡혀있던 날이고요. 또 9일 날이 유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7일 날과 8일 날이 국정조사에 청문회가 있는 날입니다. 특히 8일 날은 이번 사건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최순실 씨, 안종범 씨 이런 증인들이 나오게 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9일 날 탄핵이 추진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은 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야3당이 9일에 탄핵소추안 반드시 표결하겠다. 새누리당 친박계 새누리당 비주류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반드시 표결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은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야3당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과정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진퇴 문제를 포함한 거취 문제를 국회가 여야가 합의해서 제시하면 따르겠다. 이 3차 대국민 담화 이후에 새누리당 비주류가 어쨌든 간에 내년 4월 말 퇴진 이렇게 돌아서면서 야3당의 탄핵 공조에도 좀 균열이 갔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공을 이제 국회로 던지면서 셈법이 굉장히 지금 복잡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도 탄핵이 이제 물 건너가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비박이 퇴진론을 받아들여서 탄핵을 접게 되면 이제 200명을 채울 수가 없으니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민심은 즉각하야. 물러나라 이런 게 이제 촛불 인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그 민심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걸 이제 퇴진을 탄핵을 미루고 4월 퇴진 이렇게 연기했다가는
그 민심의 역풍을 야당이 지금 다 독박을 쓰게 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부터 시작해서 일단 탄핵 통과는 그다음 문제지만 일단 발의를 하지 않으면 그 야당부터 견딜 수가 없다. 이런 어떤 압박을 느낀 것 같고요. 또 새누리 쪽에서는 이제 비박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습이 안 된 경우는 차라리 당을 뭐 깨고 나가는 게 낫다. 이런 말까지도 나왔지만 만약에 그 당이 수습될 시간이 좀 있다고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대선의 기회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전국 그 수습에 어떤 그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비박으로서도 그걸 이제 택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새누리 쪽에서는 뭐 그런 쪽으로 일단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종합해보면 야 3당이 9일 탄핵소추안 반드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민심, 광장의 민심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 압박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첫 번째는 아마도 국민의힘일 겁니다. 근데 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전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1, 2차 담화가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들이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로들이나 새누리당이 지금 당론으로 확정했던 4월 말, 대체 4월 말에 퇴진한다라는 것이 무슨 근거인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어떠한 근거에서 4월 말이라는 시간이 도출되어 있는지 저는 전혀 알 수가 없고요. 일단 믿을 수도 없고 그 4월 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 근거도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믿고 저희가 탄핵을 유보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상황이 어떻게 됐든 뭐 그것이 비박계가 발을 빼서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야당으로서는 탄핵이라는 것을 멈출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예. 1차, 2차 대국민 담화 거짓말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거짓말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언론은 보도를 한 적은 있긴 있죠. 아니죠. 이미 예.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이 되어 있고요. 아까 우리 고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자꾸만 그 자신이 그 3차 담화에서도 전혀 사익을 추구한 점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또 그 자신의 진퇴 문제를 퇴진 문제도 아니고 진퇴 문제를 국회에다가 공을 넘기는 식의 시중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바이 정치라고 그럽니다. 뭐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은 더 이상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대통령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탄핵을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예. 배원우 전 의원께서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상황까지는 제가 전달을 해드렸고요. 새누리당 내부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박계와 비박계,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친박 주류 지도부 즉각 사퇴하라고 비박계 소리 높였는데 갑자기 한 목소리가 됐습니다. 내년 4월 말까지 박근혜 대통령 자진 사퇴하라. 그러면 내년 6월 말에 대통령 선거 치르면 된다. 이렇게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정지석 원내대표 어제 당론 채택된 뒤에 오늘 아침 의원총회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두 야당의 행태를 보고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 갈팡질팡, 의왕좌왕. 뭐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것까지야 뭐 저희들이 상관할 바가 아닌데. 국민들이 얘기하고 정치권에서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이른바 질서 있는 대통령의 퇴진. 이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로지 탄핵입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퇴진에 반대하는 정당이라고 선동합니다. 만일 국회에서 4월 퇴진을 결정했는데 대통령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떡하냐? 우리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의원직 사퇴를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대통령은 그것을 이행할 것으로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내년 4월 말 박근혜 대통령 퇴진, 이 당론을 박근혜 대통령이 반드시 따를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한다고 하네요. 근거가 있는 걸까요? 제가 볼 때 지금 다들 그 박근혜 대통령 입을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퇴진할 것처럼 말씀을 했지만 언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고 그 퇴진에 대해서도 국회가 합의하면 뭐 따르겠다는 식으로 해서 일단 그 미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과연 4월에 퇴진할지 뭐 더 빨리 할지 아니면 임기 거의 가까이 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 그 어떤 법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그 만약에 나름 언제 퇴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걸 번복을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그걸 그 준수하도록 할 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정 대표 말씀처럼 뭐 새누리 의원 전체가 사퇴할 것이라고 말을 한들 역시 새누리 의원들도 뭐 그것에 따를 아무런 또 의무나 책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박 대통령이 좀 제발 좀 못을 박아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4월 퇴진 이것만 가지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그 4월 퇴진이라고 하는 그 발표와 동시에 이선 후퇴하겠다는 것까지 반드시 밝혀서 실제로 실행을 해라 하는 그러한 이중 장치를 해야지만 또 그 비박 일부에서는 받아들이겠다 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 고민은 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고승덕 변호사께서 미리 비상시국회의에 몸담고 있는 유승민 의원 얘기까지 해주셨는데요. 현재로서는 정치권 특히 야당은 새누리당 비주류 비박계 의원 중심으로 구성된 비상시국회의에 도움이 있어야만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약간의 태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새누리당 비주류를 향해서 9일 표결에 반드시 참여할 것을 압박하든 설득하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비주류에서는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오는 7일 오후 6시까지 내년 4월 말에 퇴진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해달라. 대통령께서는 이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명확한 퇴임 일정과 이선 후퇴의 모습을 천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7일날 오후 6시까지 일단 발표하다가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 모든 것이 7일날 오후 6시에 공유될 수 있게 해달라요.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비주류 의원들이 이렇게 오는 7일 오후 6시까지 박근혜 대통령 입장 밝혀달라 이렇게 의견을 모았는데요. 이 결론에 대해서 기자들이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비상시국회의가 도대체 탄핵에 찬성하는 것이냐 아니면 탄핵 안 하겠다는 것이냐 질문이 계속되니까 비상시국회의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은 깊은 고민의 일단을 드러냈습니다. 청와대가 입장 밝혀도 그 야당이 협상 안 받으면 비시국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탄핵에 동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거는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거는 지금 그게 이제 제일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비상시국회의 안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든 만약 탄핵안 표결이 되면 어떤 경우에든 탄핵 그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원들은 계실 겁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 그 숫자가 가결에 충분하냐? 그거는 지금은 자신 있게 답변 못 드립니다. 고승덕 변호사께서 어쨌든 새누리당 사정에 밝으실 테니까요. 지금 새누리당 비주류는 의견을 7일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 그런데 유승민 의원은 보면은 야당은 이미 여당과 협상 안 한다는 거 분명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힐지 안 밝힐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도대체 탄핵안 표결에 참여할 것인지 안 참여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을 쏟아지는데 비상시국회의 지금 참석자들이 명확한 답변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애매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제 김무성 대표가 그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이렇게까지도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지금 새누리에서 당론을 확정하기를 정하기를 4월 퇴진해가지고 6월 대선하는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또 이제 의견 수렴을 하고 거기에도 비박들이 많이 찬성을 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그 앞에 그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4월 퇴진으로 그 말은 결국 이제 탄핵을 보류하겠다는 뜻인데요.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있기 때문에 비박으로서도 어떻게 보면 회군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을 스스로는 찾기 어려우니 대통령에게서 어떤 퇴진의 어떤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걸 명분 삼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대통령은 공을 국회에서 합의해서 이렇게 정하라고 했지만 결국 그 공은 다시 이제 박 대통령에 돌아가서 박 대통령이 어떠한 조건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명백히 밝히고 그것이 비박이 받아들일 만한 어떤 명분이 될 만큼 돼야지만 이제 비박은 돌아서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예. 백원우 전 의원 보시기에 새누리당 비주류 탄핵 정국에서 그야말로 태풍의 눈이라고나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서 봤는데 지금 비상시국회 사실 내부 분위기가 대단히 고심스러울 것 같아요. 자칫하다가는 네.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에 그 책임을 친박 지도부가 아닌 비박계가 쓸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김무성 대표가 그간에 이제 정치하시면서 보여주셨던 우유부단한 모습의 또 한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분명한 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나 퇴진하겠어라고 날짜를 못을 박으면 무조건 탄핵에 안 들어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담화에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국회의 합의입니다. 여야의 합의인 거거든요. 그럼 야당과 합의되지 않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 시점만 이야기하면 탄핵에 참여 안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조금 전에 유승민 의원처럼 합의가 돼야지만 탄핵에 안 들어가겠다는 이 부분들이 불분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비박의 지도력은 다 이미 무너졌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게 이 4월 30일이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 대체. 비상시국회의가 아까 그 황영철 의원도 인터뷰를 했지만 4월 30일 날 퇴진을 약속해달라 그러는데 대체 4월 30일이 뭐냐라는 겁니다. 전혀 근거가 없어요. 중진들이 그렇게 원로들이 얘기했다라고 하시는데 그분들도 4월 달이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엊그제 이제 그 1월 퇴진론 이런 게 나왔다 그러는데 그건 퇴진론은 아니고 그게 뭐냐면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이 되고 헌재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헌법재판소장이 임기가 1월 31일에 끝나시기 때문에 그 전에 탄핵이 가결될 수 있다. 그러니 탄핵을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1월 말로 땡겨질 수가 있는데 무슨 근거로 4월을 얘기하는 거냐. 그 문제에 대해서 비상시국회의나 여당에서는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이 4월이 갖고 있는 많은 꼼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각 당이 다음 대선 후보 경선을 할 수 있는, 다음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설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통령의 임기가 법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각 당이 4개의 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4월 30일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약속이 이런저런 사유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면 각 당은 다음 대통령 선거를 위한 경선 준비를 하고 실제로 경선에 들어갔는데 대통령 대선 선거일은 없어져 버리는 4월 30일이라고 하는 것이 특검 끝나고 나서 특검의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의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중진들, 원로들이나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대선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 4월 30일이라는 것도 성립이 안 됩니다. 대통령이 하야선을 하고 나서 대통령 선거일에 일정이 결정돼야지 경선을 들어갈 수 있죠. 그 전에 경선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예, 4월 30일이라고 하는 새누리당 당론은 결과적으로 보기에 부당하다. 백원 의원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일단 이 시점에서 지금 저희가 새누리당 분위기 전해드리고 있는데 청와대가 새누리당의 친박 주류 지도부뿐만 아니라 비상시국회 의원들까지 한번 만날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오늘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지금처럼 긴박하고 중요한 시간을 대통령이 그냥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 지도부와 의원들 비주류를 전반적으로 만나서 의견을 경청하고 내 뜻은 이렇다는 식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시점은 이번 주말 또는 모레 일요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청와대에서 회동을 제의했을 때 비상시국회의 의원들은 청와대 갈까요? 제가 볼 때는 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퇴진 시점이라든가 또는 이선 후퇴 여부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지를 받아야지만 지금 비박근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막연하게 이제 대통령께서 그 어떤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거보다는 비박으로서는 우리가 직접 듣고서 확인하고 어떤 그 역할을 했다 하는 부분을 어떤 이 정치적인 이 부분에 남기고 싶어 하기 때문에요. 비박으로서는 아마 친박보다도 대통령으로서도 마찬가지죠. 친박보다도 비박을 대통령이 만나는 게 대통령과 비박의 어떤 그런 생각일 겁니다. 예. 어쨌든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 중심으로 구성된 비상시국회의의 속내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응 전략을 짜고 있는지가 앞으로 다음 주 오는 9일까지로 예정된 탄핵 정국에서 대단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3부 인터뷰 코너에 비상시국회의에서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는 황영철 의원이 출연을 해서 비상시국회의의 내부 분위기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전해드릴 겁니다. 자, 새누리당의 4월 말 당론, 4월 말 자진 퇴진 당론에 대해서 지금 백원호 의원께서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을 보여주셨는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새누리당 당론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한 톤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4월 퇴진 당론은 대통령의 면죄부 시나리오입니다. 4월까지 진행될 특검에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해 빠져나가고자 할 것입니다. 내주에는 자신의 의혹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연다고 합니다. 지지층의 결집과 동정 여론을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세력이 대통령 뒤에서 이 흑막의 반역사적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흑막을 반역사적 시나리오, 내년 4월 말 퇴진이라고 하는 새누리당의 당론이 뭔가 흑막이 있고 반역사적 시나리오다. 추미애 대표는 이런 인식을 보이고 있는데요. 고승도 변호사가 보시기에 야당 입장에서 당연히 비판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새누리라든가 청와대 입장에서 조금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 정상적으로 보면 대선은 12월 말 하순에 이렇게 있었지만 그 대통령 후보 가시화는 4월 말 내지 6월 정도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였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어떤 그 정치권 꼭 입장이 아니더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지금 이제 흘러가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5년을 책임질 대통령을 그렇게 함부로 성급하게 뽑아서 되겠느냐. 국민들도 차기 대통령만큼은 제대로 뽑을 어떤 그런 또 권리와 그런 그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정상적으로 흘러가서 정상적인 경선과 정견 발표와 후보가 부상하는 과정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 조기 퇴진을 하게 되면은 그 현재 조직이라든가 지명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하고 새누리 쪽은 반기문 총장이 어떻게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땡처리처럼 지금 차기 대통령이 이제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이제 어떤 새누리 쪽에 특히 비박이 이번에 약간 회군하려고 하는 그 명분도 대통령, 차기 대통령 중요하니 정상적인 선거를 합시다라고 조금 이해할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물론 국민의 정서에는 지금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죠, 솔직히. 백원호 전 의원은 새누리당 비주류,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우군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압박 전략이 더 나을까요? 설득 전략이 더 나을까요? 그거는 저희가 무슨 설득을 하거나 압박을 해갖고 판단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정치를 하는 사람 또 공공의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본인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이죠. 범죄 혐의의 피의자가 된 대통령, 헌법을 유린하고 국기문란을 했던 대통령을 계속 보호하고 갈 것이냐. 그분이 죄 없다라고 그렇게 같이 강변하고 함께 갈 거냐라는 것은 개개인의 정치인들의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4월 그 퇴진론이라고 하는 것 저희는 첫 번째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기조로 깔고요. 이건 철저하게 특검 방어용입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지금 최장으로 가면 4월 초까지 가게 됩니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합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 별로 그렇게 중요한 자리도 아닌데 극우 성향의 그 기독교 인사를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러 가지 사교에 빠졌니 이런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고 그것이 본인의 지지층을 와해시킨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극우 성향의 이런 분들을 이렇게 위촉을 함으로써 다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러니까 4월까지 뭔가 끊임없이 시간을 벌어놓고 끊임없이 본인이 다시 국정을 장악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서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4월 약속했던 퇴임이라고 하는 것, 그것들에 대한 변경 사유들을 만들어낼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승덕 변호사님은 박근혜 대통령이 4월 말 퇴진을 약속을 하면 대선 경선을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요. 법적으로 하나도 정해진 대선 일이 없는데 중앙선관위나 이런 데에서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대선을 놔두고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기초로 해갖고서는 각 당에서 경선 준비를 하다가 경선을 막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변경 사유가 발생해서 나는 퇴임 시기를 늦추겠다든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각 정당은 정말 바보 되는 거거든요. 백원우 전 의원의 우려의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는 게 탄핵은 엄연한 헌법 절차. 우리나라의 최고 상위 규범 아닙니까? 네. 헌법에 규정된 절차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그건 지켜야 되는 건데 자진퇴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약속, 정치적 네. 선언 아닙니까? 근데 정치적 약속 선언을 그 약속 이행을 강제할 어떤 담보장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탄핵을 진행하는 것이 탄핵 진행한다고 해서 그 어떤 하야가 뭐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학자들끼리 조금 논란은 있지만은 그래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야외 쪽 입장에서는 일단 진행하면서 또 조금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중간에 하시면은 탄핵은 이제 그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건 각하가 되는 겁니다. 네, 이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요. 저희가 오늘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탄핵, 야당은 처음부터 탄핵을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여당은 처음부터 대통령의 자진퇴진이 최선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당과 야당, 그리고 새누리당의 비주류 모두 상황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핵 정국에서 많은 분들이 정치권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무엇이 여당과 야당, 각 정치인들의 진심인지를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헌법에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을 여론, 선동을 통해서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딱 인민재판식입니다. 누가 표현을 했습니까? 모든 것을 법대로, 대한민국의 법대로. 대통령 퇴진론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질서 있는 퇴진론을 결정한 것입니다. 오로지 남아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에 따른 탄핵 소추뿐입니다. 저하고 손에 장지지게 한번 내키를 한번 할까요? 그 사람들이 그거 실천하면 제가 뜨거운 장에다가 손을 집어넣을게요.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야당이 이 탄핵에 대해서 갖가지 잔머리를 굴리면서 주저하고 있는데 우리 새누리당 내에서 탄핵 발의를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4월 말 대통령의 퇴임이 결정이 되면은 굳이 탄핵을 가지 않고 그걸로 우리가 합의하면 좋지 않겠는가. 물론 상황도 바뀌고 당의 사정도 바뀝니다. 그 상황 변경, 사정 변경에 따라서 당의 입장이 바뀔 수 있겠죠.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는 이 중차대한 사안을 두고서 여당과 야당 또 새누리당 비주류 모두 그때그때 입장이 달라지고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많은 분들이 도대체 무엇이 진심인지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먼저 여당 입장 보면은요. 처음에 이정현 대표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합시다라고 얘기했다가 야당이 탄핵할까요? 그거 하면 제가 장에 손짓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또 아마 그때는 아마 이렇게 촛불 민심이 커질 줄 몰랐던 뭐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실 처음에 그 야당에서도 좀 원했던 것이 이선 퇴진하면서 국회가 추천하는 그 중립총리를 이렇게 세우고 그 총리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나서 적당한 시점에 퇴진하면 아마 합의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도 뭐 퇴진도 명확히 말씀 안 하시고 이선 후퇴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말씀 안 하시면서 계속 어떤 법에 따른 이야기만 하시기 때문에 결국 야당에서 그 탄핵으로 회군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야당 입장에서도 질서 있는 퇴진론 지난달 중순만 해도 그렇게 얘기했다가 이제는 탄핵만이 유일한 길입니다라고 분명히 말이 바뀌었습니다. 네.
이 상황을 몰고 온 거는 정치권의 힘이 아닙니다. 바로 국민의 힘입니다. 오만에서부터 시작됐던 촛불 민심이 지금 100만, 150만을 거쳐서 200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힘이 국민의 분노가 바로 정치권을 옥죄고 있는 거고 정치권이 특히 야당이 처음에는 온건한 노선, 이선 퇴진 거국 내각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지금 탄핵이라는 헌법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강경한 노선으로 바뀌게 된 것은 오로지 국민의 힘이고 앞으로도 이 국민의 분노와 힘이 해소되지 않는다라면 야당은 국민과 함께 탄핵 또 박근혜 퇴진에 계속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겁니다. 네. 탄핵 정국 관련해서 여러분께 정치권 움직임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역시 백원의 전 의원 얘기한 대로 내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또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 탄핵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진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목소리를 낼지 아마도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볼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